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사드와 북한 핵 해법에 관련해서 중국과 입장 차이를 줄이고 중요한 원칙도 합의해서 내놓았습니다만 의전 문제, 기자 폭행 등 눈살이 찌푸려질 만한 일들도 있었죠. 여야 양쪽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획 2017년의 사람들 만나봅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뉴스의 인물들 중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분들 만나는 시간,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사드 배치 문제로 참 고생 많으신 분들이죠. 경북 성주군의 소성리 할매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 언론의 보도 흐름 전해드리는 미디어 포커스까지 준비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첫 중국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사흘간의 베이징 일정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충칭으로 떠나게 되죠.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사드 그리고 북한의 해법 관련해서 양국 입장차를 줄이는 성과를 냈습니다만 홀대론, 또 한국 기자 폭행 사태 같은 문제도 있었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 연결해서 평가 들어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아직 충칭 방문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이번 방중 성과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에 지금 이제 사드 문제로 한중 관계가 대단히 악화돼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정상화, 복원시키는 과정에 큰 장벽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정상 간의 관계 개선에 합의한 이제 첫 단추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사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이 4대 원칙에 합의했던 것, 예.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시킨 것,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계속 미뤄져 왔죠. 한중 FTA 후속 협상 문제, 예. 서비스나 이쪽에 투자 관련 부분, 이 부분들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던 것,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그동안에 이제 경제 무역 관계에서 예. 정치 외교 안보 협력 관계까지 확대시켜 나가기로 한 거나, 예. 그다음에 한라인 개설, 고위 전략 대화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원칙도 사실 좀 새로울 건 없는 거니까 기존의 한중 관계, 우호적이고 좋았던 한중 관계가 좀 삐걱덕됐던 걸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놨다, 이런 정도라고 평가하면 되겠죠? 예, 일단 되돌려놓은 면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4대 원칙이라고 하는 게 한미 간에는 몇 차례 정상회담 같은 걸 통해서 한미 공조 차원에서 몇 차례 확인이 됐는데, 예. 사실 중국하고는 이런 그 공식적인 이런 확인 과정이라는 게 사실 없었거든요. 네. 물론 암암리에 같은 주장 이런 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양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후에 아마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 측에도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과 사원칙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한다라는 것 외에도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북한이 사실 그동안에 계속 크게 의지했던 게 중국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한중 관계 개선이나 여기에서 한중의 공조 체제가 확인된 것, 이것만으로도 아마 북한에는 굉장히 큰 압박 요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 점차 이제 입지가 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거고요. 결국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도 대화밖에 없지 않겠느냐. 일단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전상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장관이 나와서 공항에서 맞았는데 차관보가 나와서 맞았다부터 시작해서 기자 폭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의전상의 문제는 좀 더
그 나라의 좀 관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자 폭행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아무리 이제 그 행사 자체가 우리 한국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고 우리 자체 행사였다고 그러더라도 일단 그 중국에서 발생한 이제 폭행 사태인데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아마 중국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진상 조사해서 조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보다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에서 좀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어 나가는 시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 사실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서 중국 실세 4인방 회담 또는 면담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시진핑 주석 외에도 리커창 부총리나 전인대회 그 상무위원장이나 예. 그다음에 충칭시에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만나게 될 그 천민월 서기 이런 분들인데요. 그래서 중국의 실제 거의 4인방을 이제 다 만나고 그다음에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사실 사드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한중 관계를 복원시켜내고 지금 현재 우리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당하는 서러움 예. 또는 이제 중국과 무역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당하는 고통 이런 문제를 일단 해결해 나가는 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예. 이번 외교적인 성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드로 좀 껄끄러워져 있는 그런 관계를 의식해서 중국이 약간 의도적으로 홀대했다. 그러나 그런 걸 뚫고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거 좀 인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국으로서는 조금 정상회담이 아마 좀 빠른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큰 게 이번에 그 난징 대학살 80주년 기념 행사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큰 행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국가적인 대사에 겹쳐 있어서 조금 좀 이제 늦췄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한국으로서는 지금 이 경제적인 피해 문제가 워낙 좀 시급한 사안이고, 예.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좀 더 좀 서두를 수밖에 없었죠. 예. 사실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급할 이유가 없었겠지만은 사실 필요했던 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더 좀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좀 더 정성을 좀 들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조공 외교다, 굴욕 외교다 이런 비판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외교 참사라는데 외교 참사는 박근혜 정부 때 완전히 이 한중 관계를 이렇게 파탄 내버린 게 외교 참사죠. 그리고 그렇게 경제 보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항의도 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외교가 관료들 하이직 한 명도 만날 수도 없었던 그게 외교 굴욕이고요. 예. 야당의 비판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정상화돼 나가는 이런 과정에 야당도 힘을 모아야지. 알겠습니다. 이걸 자꾸 한중 관계를 자꾸 벌리거나 이것을 자꾸 차이를 강조하려고 하면은 외교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 중국 방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지금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엄중한 시기인데 이 문재인 정부 설익은 정책 또 조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중관계에서 그냥 외교 참사를 빚은 거죠, 한마디로. 정상회담의 결과도 보면 새로운 것도 없고, 예. 또 수행기자단 집단 폭행이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사건까지 겹쳐서, 예. 이 문정부의 외교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또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한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참사, 국민에게 상처, 국격 훼손의 핵심 원인은 기자 폭행입니까?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들면은 차관보가 영접을 하러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되신 건지 도착한 날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소위 말해 혼밥을 드셨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자 폭행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왕이 그 외교부장이 뭐 우리 대통령에게 뭐 친근함을 표시했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팔을 툭툭 치면서 했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결례를 넘어서서 한국에 대한 그 무시, 홀대 이런 것을 보여준 거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원칙에 양국 정상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걸 공식적으로 양국 한중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내용이 보니까 한반도 전쟁 불가. 그 다른 세계는 이전부터 하던 건데 뭐 비핵화 원칙을 견고히 견지하고 또 북핵 문제는 대화 협상으로 해결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이렇게 공감한다 발표를 했는데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에 이제 불과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북핵 해결을 위한 그 압박과 제재 국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유 공급 중단이나 이거 못지않은 강력한 대북 제재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합의를 했는지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어떻게 한 건지 언급조차 없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과 중국의 어떤 기존 관계 그리고 또 게다가 사드로 좀 꼬여 있는 한중 관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야당의 요구는 조금 너무 지나친 거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드에 대해서 전공법으로 가야죠. 우리가 그 북핵에 대한 방어 무기로서 또 그나마 이제 그 전체 그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도 한반도 북한 그 정도까지 그치는데 그것을 중국에서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설치에 대해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지난번에 그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까지 대통령께서 하셔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그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우리의 그 어떤 그 국방 안보의 의지에 대해서 좀 적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또 한편으로는 중국은 뭐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사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방공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범위가 뭐 괌이나 일본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방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걸 만약에 우리 문제 삼으면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지 왜 중국이 방어 무기에 불과한 사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김경협 의원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야말로 사드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 보복을 당하는데 한마디 항의도 못했고 하위직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던 그런 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대중 굴욕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하고 지금 문 대통령 갔을 때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그 답이 자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계없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문 대통령 취임하신 지가 지금 거의 6달, 7달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것을 잘해야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생각의 그 잘못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일부 외교적인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중국 방문 일정 즉각 중단하고 철수하라. 이런 야당의 입장은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라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게 그 지나치다고 저 생각은 하질 않습니다. 뭐 그 특히 기자단의 폭행 사건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이미 겹쳐 있는 마당에 그것까지 발생을 하니까 지금 와서는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우리 한국당에서 그렇게 논평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 국빈 방문의 실패 또 기자단 폭행 사건을 접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서 이 적절한 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문책 요구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 논평을 보면은 준비 소홀, 취재 지원, 현장 경호 책임이 있는 강경화 장관, 정의용 안보실장,
또 경호처장, 국민소통수석 등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 예. 또 이거 못지않게 준비를 했던 그 주중대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경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이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익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예. 적임자를 등용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실패다 이런 평가이신 거죠? 조금이라도 얻은 성과는 없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현재 드러난 거로 봐서는 뭐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려운 사정이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까지 여야의 평가 들어봤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완전히 지금 외교 시즌 같은데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다 외국에 있죠? 그렇죠. 추미애 민주당 대표 러시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일본 방문 중이에요. 네. 두 사람 다 올해 미국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미. 갔다 왔죠.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추 대표는 얼마 전에 또 중국도 다녀왔습니다. 뭐 나름대로 정당 외교가 아주 활발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올 봄에 이제 대선을 치렀고 총선은 좀 한참 남았고 해서 정치 일정상으로 보면 조금 여유가 있거든요, 실은. 예. 그래서 이제 뭐 당 대표들이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엔 또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그렇죠. 평가가 어때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뭐 두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한국에서 정당 외교라는 게 좀 주목을 받기가 어려워요. 다른 나라도 사실 그렇죠. 네, 내각 책임제 국가는 약간 다릅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 정부 쪽으로 훨씬 무게추가 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대선 주자급이 외국에 방문하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아하. 지금 뭐 두 분이 이제 뭐 대선 주자급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뭐 대선 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 추미애 대표 어떤 일정 수행하고 있어요? 러시아 방문 중인데 6박 8일 일정이에요. 꽤 기네요. 우리가 개인이 여행을 가도 이제 한 나라에 요 정도면 오래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외적이죠. 예. 그만큼 이제 러시아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추 대표가 지금 러시아 가 있고 홍 대표가 일본 가 있고 최고 관심은 북핵 등 안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두 사람의 방점도 그쪽에 찍혀 있는데 활동하는 뭐 행위나 뭐 말을 보면은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그렇겠죠. 예. 추미애 대표는 그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초청으로 지금 방문 중인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안보 측면에서 북핵과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에 러시아의 균형추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동북아에서 평화는 한미일, 북러중이라는 전통적인 양극 체제 대립 적대 체제로 간다면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통적 프레임이지 않습니까?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되는 게 그걸 이제 안 된다는 깨기 거죠. 위해서 러시아가 노력을 해달라. 이게 근데 가만 보면은 일본을 방문 중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죠? 그 전통적인 걸 강조했죠. 오히려 홍 대표는 북핵에 대비해서 자유주의 핵동맹을 강조하겠다. 북러중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고 있는 것에 맞서서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가 북핵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도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미국과 일본은 이런 걸 바라는 거죠. 북중러 한미일 이런 구도를.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 일본 가서 또 미국 가서 계속 그런 말 하잖아요. 초지일관이죠. 미국에서도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 한일 공조 강화해야 된다. 이까지면은 별 상관이 없는데 북중로 사회주의 핵동맹을 맺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들으면은 발끈하겠죠.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의 핵은 지금 용인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핵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고 뭐 더 강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거기다가 우리가 핵 가지자. 이것도 지금 엄청난 논란거리인데 일본하고 핵 동맹을 하자?
그럼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우리 국민 정서나 뭐 국제 정치적으로 용납이 가능할까? 네. 수면 위로 떠오르면요,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별로 화제가 안 되고 있는 게 홍 대표한테는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네.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그러네요. 북러중 사회주의 핵동맹, 한미일 자유주의 핵동맹, 양쪽 모두에서 다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거네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홍 대표 가실 때 보면 과거의 한나라당 수준의 이런 뭐 정제된 발언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이건 또 외교 안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문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죠. 일부 언론에서는 뭐 아베 총리 앞에서 비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건 오보고요. 우리 기자들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일본에 있는 우리 기자들 간담회 자리에서 뭐 중국 시진핑 주석을 아련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련? 예. 뭐 아베 앞에서 안 해서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이런 어휘는. 그리고 홍 대표가 예전에 강조한 게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맞아요. 들어온 뒤에 정제되게 비판한 게 맞다. 맞아요. 그랬거든요. 이건 자기 말씀 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해외 순방 중일 때는 그 국내에서도 대통령 비판 자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해외까지 가서 비판을 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